지난 시간 김순자 할머니는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에게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진짜 검사님이 다시 전화하실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할머니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어두워졌지만 할머니는 불을 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이었지만 곧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은 할머니에게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열었던 그 시간들. 손님이 없어도 꿋꿋이 버텼던 그 인내의 시간들.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자신은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 시간들.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고 이웃들이 주는 옷을 입었던 그 시간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며 조금씩 모았던 돈.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경비실 문을 지켰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평생 알뜰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내가 이렇게 돈을 날렸다고 어떻게 말하지? 큰아들은 지금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딸은 아이 둘을 키우느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더욱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에도 용돈을 조금만 주었고 아플 때도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병원비가 아까워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죠? 이제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오면? 이제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할 때가 오면?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요? 아니야, 차라리. 할머니는 베란다를 바라봤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 모든 게 끝날까요? 이 고통도 이 수치심도 모두 끝날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누구일까요? 혹시 그 사기범이 다시 온 걸까요? 아니면 정말 검찰에서 온 걸까요? 띵동 띵동. 계속해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오랜 이웃이었습니다. 할머니, 불도 안 켜고 뭐 하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영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영희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 사기당했어. 뭐라고요? 3천만 원. 다 날렸어. 순자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온 전화, 금융감독원 직원, 은행에서 돈을 찾은 일, 그리고 정장 입은 남자에게 돈을 건넨 일까지.
영희 할머니는 듣고 또 듣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요즘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나도 알아. 이제 와서 알았어. 그런데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 검사가 구속된다고 하니까 머리가 하얘졌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해봤자 뭐해. 돈은 이미 날아갔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영희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창피할 거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젊은 사람들도 당한다니까요. 영희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지만 영희 할머니의 설득에 결국 따라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오늘 오전이요. 얼마를 잃으셨어요? 3천만 원이요. 순자 할머니는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경찰관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하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돈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정말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보장은 못 드리지만 빨리 신고하셔서 다행입니다. 사기범들이 아직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경찰관은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은행에 연락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관련 기관에 모두 통보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셔서 쉬세요.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다 날아간 걸까?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추적했는데 사기범이 아직 돈을 옮기지 않았어요. 지급 정지가 되어서 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게 감사했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지만 대부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 할머니는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사실은 순자 할머니는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놀라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돈 찾으신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왜 그때 저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저한테 물어봤으면 바로 사기인 거 알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가족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말하면 구속된다고. 엄마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꼭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무슨 일이든 엄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할 것 없어요. 엄마가 무사하신 게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죽으려고 섰던 그 베란다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했습니다. 만약 영희 할머니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만약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순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다고. 자신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할머니는 운이 좋았습니다. 빨리 신고해서 돈을 대부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분이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이 일어납니다.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검찰청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만약 누군가 전화로 돈을 보호하겠다, 안전한 계좌로 옮기겠다고 하면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둘째, 비밀로 하라,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진짜 공무원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의심되면 바로 112에 전화하세요. 또는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넷째, 만약 돈을 건넸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돈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창피하다고 숨기지 마세요. 신고가 늦어질수록 돈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어요. 영희 할머니가 찾아왔고 경찰에 신고해서 돈을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베란다에 섰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걸. 그리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사기꾼들이 나쁜 거지 내가 어리석었던 게 아니에요. 혹시 저처럼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말하세요. 당신의 생명이 돈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하지만 당신의 생명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의심되면 112.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에게 상담하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2부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